가장 가까운 적이 가장 취약하다. 윤석훈은 법정에서만 싸우지 않는다. 때로는 기억 속 관계 속 죄책감 속에서 더 치열하게 싸운다. 이번 오하그의 가장 아픈 지점이 법정의 증거가 된다. 효민은 야근으로 텅 빈 율림송무팀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다. 복도 센서 등이 들락날락 켜졌다 꺼지며 공기엔 프린터 토너 냄새가 살아있다. 그녀는 석훈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한다. 빨간 잉크로 비공개가 찍혀있고 봉투 끝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시 붙인 흔적이 있다. 반납 서류가 아니네. 봉투엔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과 무연고 아동 리스트가 얇게 꽂혀있다.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하나. 그리고 낙서처럼 휘갈겨 쓴 글자 지하수. 효민은 숨을 고른다. 단어 하나가 사건의 좌표를 만든다. 그녀는 즉시 모니터를 켜고 기사 검색을 시작한다. 지방소도시 개발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그 아래 댓글엔 암 환자 원인 불명 피부염 아이들 기침. 변호사님, 이거 당신이 잡으려는 게 사건이 아니고 사람이죠? 효민은 폴더를 덮고 내일을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아침 8시 59분 석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의실 모니터에 현장 사진이 줄줄이 뜬다. 폐자재 덩어리, 검은 흙, 맑지 않은 웅덩이. 효민은 밤새 긁어모은 증언 녹취와 사진을 정리해놨다. 허가 현장인데 불법 매립이면 하청부터 털려. 위는 안전해. 위가 안전한 건 증거가 그들을 닿지 못할 때뿐이에요. 닿게 만들죠. 너 지금 감정으로 나를 설득하려 해. 내 반대편에 서라면 증거를 갖고 와. 효민은 가방에서 투명 지퍼백을 꺼낸다. 보기엔 평범한 흙봉투. 하지만 라벨엔 지하수시료 비공식이 적혀있다. 현장 샘플 채소 성분 스크리닝은 제가 돌려봤어요.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 아이가 있어요. 그 말에 석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효민은 놓치지 않는다. 바람이 세게 분다. 가건물 벽면엔 공사장 안내 현수막이 찢겨 매달려 있다. 효민은 고무 장갑을 끼고 어제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폐타이어 아래 반쯤 묻힌 봉지에서 금속성 냄새가 올라온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이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떠든다. 작년에 공사차들이 야밤에 왔어요. 덤프트럭 굴삭기 땅을 막 뒤엎었지. 우리 손주 피부가 뒤집혀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병원은 스트레스래. 스트레스가 땅에서 나오나? 효민은 작은 공책에 증언을 단정히 적는다. 월요일 새벽 덤프트럭 흰색 번호판 가림. 사진을 찍고 아이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 기침 영상을 확보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석훈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자만 온다. 증거를 더 모아. 위를 끌어내리려면 껍질로는 부족해. 껍질을 열려면 칼이 아니라 바늘이 필요해요. 그녀는 철문 바깥쪽 안내판을 찍는다. 하청업체 이름, 대표자명, 연락처. 그리고 지주 회사의 이름이 보인다. 어디서 많이 본 로고. 효민의 눈이 가늘어진다. 고태섭 라인의 변호사들이 어깨를 주물러주며 서로를 추켜 세운다. 이번 딜만 성사되면 송무팀이 굳이 센 척할 필요도 없지. 효민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자 시선이 모아진다. 신입이 뭐가 그리 급해. 코웃음들이 공기를 긁는다. 복도 끝 권나연이 서 있다. 담백한 표정으로 효민을 부른다. 사건 내가 이끌어. 대신 원칙은 지켜. 증거 외엔 말하지 마. 네. 석훈은 가끔 잔인해 보이지? 근데 그건 잔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약자를 보호할 때가 있어. 피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 권나연의 말끝에 석훈이 나타난다. 그는 말없이 효민의 폴더를 가져간다. 안에 끼워둔 명단에서 한 이름의 펜 끝이 멈춘다. 한 아이의 이름, 그 옆 작은 체크. 좋아. 올려. 리엔서 기업팀 수석이 시간을 틀어버린다. 30분 일찍 회의를 시작했다며 율림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두툼한 보고서가 테이블을 덮는다. 오염? 과학이 증명하죠. 우리 실험실 결과에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실험실이죠. 제 질문은 왜 하필 그 실험실이냐입니다. 안전관리 보고서 원본과 실험실 선정 경위 투명하게 주시죠. 공기가 변한다. 상대의 미간이 좁아지고 뒤편 비서가 뭔가 메신저를 확인한다. 효민은 방 한켠에서 고개를 들어 석훈을 본다. 그의 대답은 단정하다. 자르듯 깔끔하다. 그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건드린다. 누가 시켰고 누가 돈을 냈는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 효민이 따라 나선다.
방금 그 질문 피고가 가장 싫어하는 칼이에요. 칼. 아니 실수, 실권, 실명, 실체. 그 네 개가 연결되는 순간 위는 안전하지 않아. 저녁. 로펌 앞 카페. 유리창 너머 석훈의 전 아내가 앉아있다. 배가 살짝 부르다. 그녀와 마주한 남자는 석훈의 고교 친구이자 현재 건설사 이사. 효민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다. 시야가 울컥 흔들린다. 이 감정이 사생활인지 사건의 연결고리인지 분간이 어렵다. 이 사건 손떼. 나 아니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어. 회사도 위험해. 넌 알잖아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카페 문을 여는 소리가 울린다. 석훈이다. 그는 자리 앞에 멈춰 선다. 불러도 묻지도 않는다. 그냥 봐버린다. 아주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 아이 이름 명단에서 봤다. 그게 내가 가진 삶의 일부라면 내일은 내 방식대로 할게. 그는 돌아선다. 효민은 문 뒤 그림자처럼 그를 뒤따른다. 말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등을 본다. 누군가를 등진 사람의 등. 법정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린다. 원고석에 앉은 주민들의 손목엔 병원 팔찌가 몇 개 보인다. 피고석 뒤에는 기업 PR팀이 줄지어 앉아 표정을 관리한다. 비접촉 사고에서도 상해는 일어납니다. 오늘은 비접촉 오염의 얘기를 하죠. 지표와 지하 이 두 층에 어떤 통로가 생겼는지. 화면에 지하수 흐름 모식도가 뜬다. 효민이 밤새 만든 그래픽. 집 한 단면 폐기물층 수맥 방향. 그리고 주민 집 앞 우물 사진. 석훈은 이어서 피고 측의 실험 보고서 원본을 요구한다. 제출된 PDF엔 수정 이력 메타데이터가 남아있다. 화면의 확대. 타임스탬프. 수정자. 법정이 웅성거린다. 증거는 말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변호인은 묻습니다. 왜 바꿨는지. 피고 측 대리인은 단순 편집이라 발뺌한다. 그때 효민이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전달한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사진, 실험실 선정 경위 메모의 화살표가 계열사로 향한다. 재판장은 고개를 든다. 다음 기일에 실험실 선정 관련 내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모두 퇴근한 뒤 효민은 석훈의 책상 옆에 커다란 생수통을 놓는다. 그 위에 포스트잇 한 장. 진실이 맑을 수는 없어도 흐린 채로는 마실 수 없어요. 석훈은 한참을 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든다. 연락처 검색. 고교 친구 이름. 손가락이 잠깐 멈춘다. 그는 덮는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다. 언론 쪽. 익명 제보. 계좌 내역 대금 흐름. 내일 새벽에 보내.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본다. 붉은 눈 마르지 않은 입술. 진실은 법정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법정은 공개하는 곳일 뿐. 다음 날 경제지 일면. 건설사 계열 실험실 오염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회사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다. 주가는 흔들리고 내부 메신저엔 법무팀 집합이라는 공지가 터진다. 고태섭이 전화를 쥐어짠다. 이건 누가 흘린 거야? 윤석훈. 흘렸다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덮어지겠죠. 안 덮을 거다. 이번엔 그를 덮을 거야. 같은 시각 마을의 작은 의원. 아이는 링거를 맞고 누워있다. 엄마가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준다. 효민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넨다. 치료비 지원 임시 거처 법률적 보호 절차. 엄마는 눈물만 흘린다. 우린 왜 매번 증명해야 하죠? 당신은 오늘 아이 곁에 있잖아요. 그게 이긴 겁니다. 증명은 제가 할게요. 그녀는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쉰다. 하늘이 낮다. 하지만 오래 보니 푸른 줄이 보인다. 밤. 율림 옥상. 도시 불빛이 발 아래로 흘러간다. 석훈이 서 있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발신자 표시 없음. 준비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기까지죠. 칼을 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실을 들고 왔네. 실. 목을 조르는 건 칼보다 실이 더 느리고 아프거든. 그는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느리게 오라. 난 오래 버티는 법을 배웠으니까. To be continued. 오늘의 뇌피셜은 여기까지. 오하 만약 이렇게 전개된다면 법은 칼이 아니라 실이라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적은 누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